마지막으로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부천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총리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신년회의 방명록에 혁신이란 단어를 네 글자 중에 3번 썼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정 후보를 총리 지명한 가장 중요한 사유가 바로 정부 혁신의 적임자라고 대통령이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 뭐 부족함이 많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혁신 경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선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네, 예. 이제 뭐 그런 점 제가 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예. 평가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총리 후보께서 모두 발언에서 총리가 되면 3가지 일에 집중하겠다. 네. 첫 번째,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 예. 두 번째, 정부가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바로 혁신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에 대한 후보의 구상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과도한 규제 혁신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기업가 정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도 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이고 또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그래서 아예 사후 규제로 이렇게 규제 시스템을 바꿔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누가 만듭니까? 네, 기업이 만들지 저는 않습니까? 좀 더 이 혁신의 문제를 내적 과제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규제를 완화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정부 정책을 해나가는 게 바로 혁신 역량이 있어야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마차 위주로 붉은 깃발에 만든 것,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반영이지만 그 당시 영국 정부의 공무원들의 역량이었습니다.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이 정부 혁신을 중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일이 이 정부 혁신의 과제, 행정 혁신의 과제가 심화 발전되지 못하고 좌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 혁신을 제대로 정말 아주 철저하게 과장이나 허세 없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순환보직제도의 개선입니다. 또 지원부서 중심이 아닌 현업부서 중심의 인사평가 제도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공무원 하나하나의 그리고 또 조직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에 대한 과감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좀 기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2006년도에 산업자원부에 있었는데 보통 공직사회는 1년마다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2년이 되지 않은 간부는 그 자리에 그냥 있어라. 그래서 혹시 이제 경력 관리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인사를 제가 직접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잦은 그 변동은 정말 전문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그 점에서 저는 적어도 행정기관을 방문한 특히 민원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나가서 분노하는 게 이 순환보직제의 병폐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인수인계까지 제대로 안 합니다. 종이 한 장이 인수인계서에 다 합니다. 심지어는 PC 했으니까 그거 거기서 찾아보세요. 네. 이게 지금 인수인계의 우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답답해서 열심히 사례도 찾아가고 조문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전문가 의견도 갖다 냅니다. 근데 그래서 겨우 담당자가 알만하면 어느 날 싹 바뀝니다. 그리고 새 담당자가 왔는데 내가 후임인데 앞에 인수인계를 잘 받지 못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저는 시민들이 여기서 좌절하고 분노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혁신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 그래서 순환보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인수인계 제도도 철저하게 해서 인수인계에 대한 평가가 그 조직 내지는 그 공무원 개개인의 평가에 중요하게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제에 교육훈련 지금 이 인사혁신처 예산 교육원 예산만 갖고 얘기하기는 무리입니다만 1인당 1년에 14만 원입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공무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키우겠습니까? 저는 부천시장 할 때 기계에도 기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조직을 운영하면서 교육훈련에 투자를 안 하냐 하고 소위 1% 기름값을 얘기했는데 공무원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치고 1%면은 40만 원입니다. 현재 13만 원입니다. 좀 획기적인 교육 투자에 대한 개선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등을 포함해서 그 정부혁신, 행정혁신에 대한 후보자님의 어떤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교육은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적극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과도한 교육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우수한 인재들인데 교육을 하고 수시로 이렇게 보완하지 않으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기업이 있으면 이제 우리 공직사회가 있는데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그래야 기업도 기업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국가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도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비롯해서 공직사회가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해서 스스로 성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민생을 챙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고 또 의욕을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일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